거의 한 10일 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네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9월 19일 날, 시장 찍고, 요때 제가 요때 한번 시장을 찍고, 요때 한번 시장을 찍었던 거 기억나는데, 요때 제가 세 가지 움직임 이후에 고점을 못 넘기면 내려갈 거라서, 내려가고 난 뒤에 여기서 다시 시장을 찍으면서, 내려가는 움직임이 이거를 다섯 가지로 볼 수도 있고, 세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됐든 하나의 움직임이다. 그럼 이쪽에서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하나의 움직임, 다시 조정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의 움직임,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 하나의 움직임이 내려갈 거다. 그 내려가는 게 이 저점을 깰 수도 있고 받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근데 너무 근처기 때문에 저점을 깰 확률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죠. 이걸 이걸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직은 하락이 유리할 것 같아. 그리고 그 전에 큰 관문인 이 엄청나게 큰 트렌드 라인, 고점에서부터, 최고점 여기 고점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큰 이 상단 트렌드 라인을 뚫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은 상승을 얘기하지 말자라고 제가 계속 뭐 한 열흘 한 번씩 시향을 찍고 있는데, 찍을 때마다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빨리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상승을 바라는 사람인데, 이럴 때 어떤 시그널이 없을 때 다들 자꾸 상승만 얘기하기에 저는 그냥 계속 얘기했던 거고, 이걸 뚫고 난 뒤에 저도 당연히 한 4만까지는, 또 못해도 한 3만까지는 상승을 얘기할 생각이에요. 근데 아직은 이걸 못 뚫었잖아요. 아직도 여기서 또 저항받고 떨어졌고 또 떨어졌잖아요. 그죠? 아직도 못 뚫었고요. 그죠? 어제도 제가 라이브 할 때 이런 세 가지 움직임이 때는 아직 상승 얘기하지 말자. 상승 얘기하고 싶으면 아베 파동에 대한 게 해석도 안 될 뿐더러, 물론 이게 저점 나왔다가 가정했을 경우에도 아직은 세 가지 움직임이다. 라이브 할 때 제가 여기서,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저는 어제가 이틀 전이죠. 라이브 할 때 실제로 저는 여기서 숏을 쳤죠. 그래서 왜냐면 이쪽에는 아직 1.236밖에 안 됐고 엄청난 감매도 구간에 다이버전스를 계속 띄우고 있고 내려가고 싶어하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단기전 조정했다가 한 번 더 올라가면 그럼 다섯 가지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이게 저점일 수도 있다. 가정을 해보자. 물론 이렇게 다시 한 번 또 올라갔다가 큰 행보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어떻게 됐든 이걸 한 번 더 높이려고 그러면 이 트렌드 라인을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조정했다가 이렇게 길게 뚫기 전에 요쇼 잡을 때 얘기했던 게, 이런 식의 내려가고 나면 만약에 저점을 깨로 내려가든 만약에 이걸 고점 다시 높이로 올라오든 우리는 이때 생각이 늦지 않다. 지금은 숏이 유리하고, 혹시나 이걸 연장으로 뚫는다 그러면 1.68까지 뚫고 안착하면 요때는 한 번 더 올라가고 난 뒤에 조정을 여기서 비빌 때 있을 거다. 여기나 또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때 현물을 사도 늦지 않다. 왜? 이걸 깼기 때문에 뭐 손절 여기 잡고 들어가든 여기 잡고 들어가든 되밀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뚫지도 못했는데 왜 자꾸 상승을 얘기하냐. 그리고 내려가는 파동인 개수가 지금 세 가지라고 얘기하기에는 밸런스가 조금 안 맞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또 생각은 아직까지는 뭐 변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생각이 변한 게 없고, 고점이 나온 상태에서 큰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이런 웨지형을 그린다 그러면 이걸 ABC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너무 높게 올라가기, 물론 여태 뭐 나스닥이 연장 파동을 만들긴 했지만 CPI 이거 급락하면서 뭔가 움직임이 이걸 사파로 하기에는 조금 너무 높지 않나 생각을 해서, 뭐 최소한 다섯 가지 움직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도 제가 그래서 숏을 얘기했던 거고, 요때도 한번 내려갈 거다. 어제 요때 우리 FMC 때 하필 저점을 깨버려가지고 움직임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사실적으로. 어떻게든 이 저점은 이때도 깼고 이때도 깼기 때문에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세 번째 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깊은 되돌림을 했어요. 그죠? 1.236 정도 되는 세 가지의 되돌림이 어떻게 됐든 현재까지는.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랬으면 다섯 가지니까 이게 ABC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이게 그럼 앞에서 1, 2, 3, 4, 5에서 1, 2, 3, 4, 5인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됐다 하도 다섯 가지가 나오면 올라갔다 떨어져야 되는 거였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만약 상승을 외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저점을 깨기 전에 외쳤어야 돼요. 이 저점 깨기 전에 이걸 ABC로 볼 수 있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 이걸 설마 ABC로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건 뭐 절대적인 거 없기 때문에 뭐안 되는 건 아니지만, 확률상 매우 매우 낮지 않냐 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거 뚫기 전까지는 진짜 얘가 스캠으로 이걸 갑자기 뭐 이렇게 푹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때 생각이 늦지 않잖아요. 현물 안 산다고 뭐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다 내려올 거 아니에요. 사면 되잖아요. 불확실하게 이런 데 들어가는 것보다 저는 이거 뚫고 난 뒤에, 이 트렌드 아니 뚫고 난 뒤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3월 31일부터 제가 얘기하고 있죠. 지금 벌써 몇 달이야? 6개월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그죠? 제가 6개월 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지금 아직도 우리는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이때 제가 전체 현금화 시키자면서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 못 받치는 순간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그죠? 요때 시장을 찍으면서 그렇게 얘기 드렸죠. 뭐 갈 수도 있다는 가정이었지 간다는 확신은 저도 없었죠. 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트렌드를 깨기 전까지는 상승을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뚫기 전까지는 일단 하락이 유리하니까 우리는 현물하시는 분들은 조금 감망하시고 이게 지금 상승에서부터 내려온 게 세 가지가 됐던 다섯 가지가 됐던 어떤 식의 아직 종기라고 하기엔 뭐 다 애매해요 솔직히. 하지만 이거를 다섯 가지를 보든 세 가지를 보든 다섯 가지를 본다 그러면 이게 세 가지가 나왔어야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죠? 5, 3, 5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움직임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뭐 더블로 보든 뭐 어떻게든 막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어 솔직히 그죠? 근데 이거를 크게 올리고 다시 저점을 깨버리는 순간은 뭐 요때도 얘기했죠. 요때도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계속 하지만 아직은 한 번은 더 나와서 다섯 가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저 다섯 가지를 만들었을 경우에 아마 이 저점 깨지 않겠나 싶고 살짝이라도 깬다 그러면 좀 덤빌 만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웨지형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녀석을 어떻게 복합 조정이라든 여러 가지 뭐 희한하게 어떻게든 뭐 ABC로 만들 수도 있죠. 한 번만 더 떨어져 준다면 저점을 지키면. 근데 이 상태에서는 A, B, C라기 너무 짧고 한 번 더 떨어준다 그러면 뭐 이런 식의 더블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런 식의 이것도 좀 솔직히 밸런스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저점을 내리면 다섯 가지 움직임이 나온 거기 때문에 슬슬 돌릴 때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물은 저는 아직도 아직 안 사고 있고요. 혹시나 뭐 올라간다 그러면 이걸 깨고 난 뒤에는 현물을 다시 진입할 생각입니다. 받치고 왔을 때 좀 늦게라도 좀 더 갈 생각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발바닥을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한 어떤 움직임이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제일 좋은 거는 요게 조금 더 길어져서 한 이 정도 떨어주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크게 일봉상 다이버전스 같은 것들 하나 떠주면 단기적으로라도 물론 이렇게 내려갔다 다섯 가지 내려갔다 한 번 더 개방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건 다음에 생각하면 되는 거고 웨지가 나왔기 때문에 원투에 원투 쓰리를 박지는 않을 거예요. 떨어져 봤자 다섯 가지 떨어져 봤자 최소한 ABC 반등 이만큼 할 거예요. 그 거리가 적은 장은 아니거든요. 다시 크게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건 그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당장 저점을 한 번 더 내린다는가 조금 이렇게 좀 다섯 가지 움직임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저점 지킨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런 식의 뭐 밸런스 안 맞지만 이런 식의 더블로 나왔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든 저점만 내려준다 그러면 농이 유리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점 떨어졌을 때 바로 사지 마시고 좀 도는 거 보고 내림농을 치세요. 이렇게 도는 거 보고 내림농을 치시고 현물도 마찬가지고요. 내림농을 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지금. 그래서 한 번 더 떨어준다 그러면 일봉상 큰 다이버전스가 계속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 걸리면은 한번 좀 놀아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종질 파동일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이게 1파고 2파고 하락한 점으로는 뭐 더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죠. 이게 1파고 2파고 1파고 2파고 이게 3의 1파고 이게 3의 2파고 이게 3의 3파로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깔끔하긴 해요. 이게 끝나버리면 이게 3의 4, 3의 3, 3의 5 다시 4파 만들고 5 떨어져 버리면 한 11,000이나 뭐 기품은 89,000 한번 떨어져 버리면 농받기 너무 없잖아요. 왜냐면 물려도 뭐 이거는 1년만 버텨도 뭐 평단이 워낙 좋기 때문에 1년 그냥 묻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리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좀 물리신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저점을 만들어 버리는 게 더 편해요. 매매하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뚫고 난 뒤에 생각하자고요. 지금 속바동 봤을 때 어떤 녀석이 구라를 치는지 모르겠는데 내려온 것도 이거 너무 다섯 가지 같았고 그죠? 이것도 너무 다섯 가지 같았고 올라가고 있는 것도 이것도 너무 좀 다섯 가지 같은 것 같다고 아침에 제가 알려 누구 두 개 중 하나 구라를 칠 건데 어떤 녀석 구라 얘는 아직도 가능해요. 얘는 아직도 535 ABC가 가능해요. 아직도 535 ABC가 가능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저점을 깰 수 있다. 세 가지 움직임으로 또 다섯 가지 만들 수 있겠죠. 앞에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점 깬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나올 수 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ABC로 볼 거냐를 판단했을 때 좀 애매해요. 저는 그래도 이게 더 임펄스 같지 않나 생각. 이것도 물론 임펄스까지 생겼지만 이거보다는 이게 더 밸런스가 맞지 않나 생각해서 이 녀석을 이렇게 크게 ABC로 볼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세 가지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엄밀히 말하자면 1, 2, 3, 4, 5가 애매하기 때문에 3, 3, 4 뭐 복합전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됐든 세 가지 움직임을 볼 수 있지 않냐고 했고 요게 다섯 가지를 보면 다시 한 번 더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매매 대응 잘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라이브 할 때마다 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